일단 끝내기 노동쟁송 두 번째 강의이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노동쟁송 사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근기법 노조법에 근거한 구제명령과 관련된 사건 사례, 그 다음에 노조 설립신고 수리 거부 사례, 그 다음에 재보상 급여 신청 거부 적은 급여 결정 사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설립신고 수리와 관련해서 요 오른편은 제 사례집에 있는 건데, 문제 1-2에 1, 2노무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거죠. 네 번째 줄에 을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 설립신고해서 요건을 갖추면 이제 수리를 하는 것인데, 수리는 갑 노조 등에게 수익적 처분이 되는 거죠. 근데 거부하면 수익적 처분을 안 해줬을 때 이제 불복을 한 것이니까, 요 거부 반려가 이제 거부라는 뜻이에요. 이 거부는 취소송의 대상 2조 1항 1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 노조나 근로자 A, 근로자 측은 수리가 이제 수익적 처분이고, 수익적 처분이 안 나왔을 때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거부가 이제 단순 위법이면 이제 취소송을 가는데, 대상적격 거부가 처분에 해당한지를 논해라. 근데 요게 요 1, 2노무의 쟁점이죠. 만약에 이제 수리가 된다면 사용자를 을이라고 하면, 수리는 근로자 노조 갑이나 A에게는 이제 수익적이지만, 사용자 을에게는 침익적인 제3자 행정이기 때문에, 요 을이 불복을 할 때에는 소송 요건, 즉 을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하면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건데, 대상적격에서 이제 수리의 처분 여부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3자 사용자 을의 원고적격 충족 여부. 그래서 이 원고적격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요. 노무사 시험에서는 이제 1사 노무에서 행정심판 갔을 때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해서 똑같은 동일 쟁점을 소송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심판으로 물어봤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예외적인 재결주의 문제 한번 볼까요? 노조의 경우에는 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 노조의 경우에는 설립신고가 수리되면 사용자가 불복하는 것이고, 설립신고 반려 거부의 경우는 근로자 측, 노조나 근로자가 불복한다. 이런 모양새로 사례를 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28페이지. 네. 요 28페이지 16노무 사례에서 설문 1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었고, 이제 설문 2가 구제명령 등과 관련된 예외적인 재결주의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나오려면 A2까지 가야 되죠. A2.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어볼 때 맨 마지막을 먼저 항상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때 A 회사가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송의 대상은 그 대상적격을 써라, 이런 얘기고요. 네, 대상적격은 A2까지 가게 되면 원처분주의냐 아니면 재결주의냐,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감중 특이인데 중이죠. 요 사안이 이제 중에 해당하는 것이죠. 설립신고 완료된 다음에 A 회사 사용자 뭐 을이라고 하면 A 회사라고 하죠. 사용자는 근로자 병에 대해서 업무 정지를 명하고 수일 후에 해고를 명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2월 1일 날 업무 정지를 명하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해고를 명했다.
그럼 이제 이게 부당한 업무 정지다, 부당한 해고다 하면서 이제 근로자가 불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 측의 노조 B라고 한 비노조가 관할지방노동위원회 노조를 C라고 할까 C라고 하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 B라고 하죠. B에 근데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했다. 그래서 노조 측이 이게 부당 업무정지다, 부당 해고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해달라라고 이제 신청하는 거죠. B에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B 원처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죄송해요. 관할지방노동위원회는 A 회사에게 병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런 내용의 구제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예컨대 4월 1일 날 B가 이게 부당 노동 행위를 받아들여서 구제해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구제 명령이 2개 나온 것이죠. 그럼 이제 열받는 사람이 구제 명령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근로자 측은 구제가 됐으니까 열받는 사람이 사용자 측이다. 사용자 A가 불복한다. 사용자 A가 이제 필요적 전치가 아니니까 원래 이제 소송 갈 수도 있지만 재결만인 대상이 되니까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인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게 된 것이죠. 그 중노위가 이제 B2 여기까지가 이제 B에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A 회사가 불복하는 거죠. 병에 대한 업무정지 해고는 이제 사용자가 불복할 때는 항상 사용자는 이게 정당한 업무정지고 정당한 해고다 이렇게 주장해서 부당성을 인정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 구제명령의 처분이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위법하다. 그래서 업무정지 해고는 정당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따라서 중노위가 B2라고 하면 B2의 재심, 특별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중노위는 이제 중노위가 2가지 판정을 하는데 재심 판정을 하는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니까 A가 정당노동행위여서 구제명령을 취소해달라라는 청구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 체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부당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정당노동행위다. 즉 A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구제명령을 위법하니까 인용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업무정지와 관련된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제 구제를 받은 것이고 구제명령에 대해서 심판 가서 해고와 관련된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제 구제받지 못한 기각절이 나온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구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심 판정이 2개가 나왔다. 행정심판이 여기까지 B2의 재결이죠. 재결. 그래서 이제 B의 처분이 원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2의 처분이 재결처분이 되는 것이고 소송 갈 때 원처분과 재결처분 2개 있을 때 둘 다 대상으로 하면 판결에 모순이 생기니까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은 19조의 원처분지 예외적으로 개별법의 재결주의인데 이게 감중해서 이제 개별법인 노동법상의 재결주의가 되는 것이죠. 노동법상의 재결주의니까 이때 A 회사가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상은 요 중노위의 판단, 재심 판정 중에서 해고와 관련된 재심 판정, 즉 기각 재결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가야 된다. 요 내용들을 이제 서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목차를 정확하게 쓰고 내용을 정확하게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만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어느 것이냐 지금 여기죠. 여기 구제명령이 나왔을 때는 이제 사용자가 불복한다. 요 내용이 나온 것이에요. 만약에 구제명령을 신청했는데 거부 나오면 각하 기각결정 진호위에서 하면 또는 이제 구제명령이 A에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중노위 갔더니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제 근로자 측이 불복한다.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재보상급여와 관련된 문제가 그 다음 문제인데 1-6 문제
재부상 문제는 급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1억 신청했는데 안 준다라는 거부 결정을 하거나 공단이죠. 공단이 적은 급여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근로자가 열받으니까 근로자가 불복하는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일칠노무 문제인데 오른편 사례 일칠노무 문제를 보면 이건 심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항상 먼저 보면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죠. 소송의 적법성이라는 얘기는 소송 요건을 갖추면 소송은 적법하여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한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법원은 각각 판결을 한다. 그래서 소송의 적법 여부는 소송 요건, 쟁점이 되는 소송 요건을 써라. 이런 얘기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려왔어요.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노무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온 표현이니까. 그 소송 요건이 대원서 전 기간 중에 사안에 나와 있는 게 쟁점인 거죠. 하나씩 보면 감액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대상적 격, 위 감액 처분에 대해서 이게 대상적 격이죠. 로마자 2번 대상적 격. 감액 처분이 대상인지 여부죠. 대상인지 여부, 처분인지 여부. 대원소 감액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니까 원고적 격은 쟁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원 피고적 격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것이 피고적 격을 충족하느냐, 감액이 처분에 해당하느냐. 그 다음에 송달받은 즉시 2017년 5월경이니까 날짜가 나온다면 날짜가 나오면 제소 기간이 쟁점이구나. 대원소 전기에서 제소 기간 쟁점. 이렇게 쟁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이제 감액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 대상적 격을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갑은 어저저저 쪽에서 이제 상해를 입었고 근로자인데 2014년 2월경 근로복지공단을 A라고 하면 이게 행정청이에요. 휴업급여 다쳤으니까 휴업급여 1,000만 원, 장기급여 1억 등을 지급받았는데 갑이 회사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 별도로 이제 장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니까 이중 1억을 받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A가 갑이 이중으로 보상받았음을 이유로 2016년 3월경에 이미 지급된 급여 1억, 이 장애급여가 1억이라면 1억 급여의 일부에 대한 징수 결정을 했다. 야, 1억 너무 많이 줬으니까 예컨대 4천은 가져갈게. 4천 징수 결정을 했다 이 말이죠. 3월경에 그 갑에게 알렸다, 고지했다. 요게 이제 공단이 급여 결정한 거죠. 급여 결정했는데 급여를 줄인 거예요. 징수 결정. 그러나 갑이 이 같은 징수 결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16년 11월경에 당초 징수 결정에 4천 징수 결정의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야 너무 많이 가졌다 하면서 일부를 감액했다. 예컨대 1,000을 감액해서 마이너스 1,000에서 이제 3,000이 감액 경정 처분이 있는 거죠. 3,000이 4,000에서 3,000으로 줄은 거죠. 이런 게 이제 감액 경정이라고 해요. 감액 경정 처분을 했다. 그래서 대상적 격 관련해서는 감액 경정 처분의 경우에 학설이 대립을 하는데 판례 입장은 역흡설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즉 요 3월 2일이라고 하면 3월 2일 날 요 3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월 2일 날 있었던 것은 4천이 아니라 3천이다. 3천. 그래서 판례에 따른 역흡설에 따르면 3월 2일 날 3천 감액 경정 처분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지서에는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미 3월 2일하고 여기 11월 1일이라고 한다면 3월 2일부터 심판 90일 그다음에 소송 90일인데 90일은 3개월 6월 1일이 이미 경과하고 있죠. 기간이 이미 경과. 그런 기간이 경과하고 있는데 심판 갈 수 있다 해서 행정청이 잘못 알려갖고 갑이 심판을 갔으니까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각하제기를 받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0조 1항의 단서 심판을 거친 경우가 적용되지 않아요. 판례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거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90일 내일 경우에만 심판을 갔을 때 재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그럴 때만 요 원고를 구제해주기 위한 규정으로 봐서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런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데 그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따라서 기간은 경과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9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그 다음에 피고적격자는 공단은 이 일은 원래 국가의 장관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요거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로서 2조 2항의 행정청에 해당해요. 행정청. 그럼 행정청, 처분청에 해당하니까 따라서 피고적격을 충족한다. 그래서 요 사안에서 많이 써줘야 될 것은 요 견해 대립 있는 부분, 여기 대상적격, 그다음 제소기한, 이걸 많이 써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 판례를 아시는 분도 없었고 그 당시에. 어쨌든 요 사례에서 공단과 관련되면 산지급여 결정하거나 또는 급여 결정했다가 다시 여기 징수했다가 감액 경정하는 것도 나오는구나. 그럴 때 불복하는구나. 이런 사례 만드는 방법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보죠. 기속력에서 이제 출제된 게 있는데 기속력 117페이지에 185 문제. 기속력은 이제 자주 나오는 파트인데 117페이지에 185 문제. 기속력은 이제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물음 2에 보면 위 반려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수익적 처분 신청했겠죠. 갑이 이제 거부됐으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거부 처분이 위법해서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승소 판결, 취소 판결이 14일이 지나면 이제 확정됐을 때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30조에 있는 건데 3조 1항은 반복 금지 의무, 원사망 회복 의무는 없지만 긍정설, 그다음 3조 2항이 이 사안이죠. 거부 처분을 취소하면 30조 2항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에 위반해서 의무에 위반해서 다시 거부했는데 이 거부가 기속력에 위반하면 무효거든요. 무효로서 위법이에요. 무효로서 위법. 위반하지 않으면 적법이 되는 거죠. 적법. 그래서 이제 기속력 문제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새로운 처분을 했을 때 이 새로운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해서 당연무효 위법이냐 아니면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대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청 X는 지침 등 변경 허가를 위한 또 다른 요건 중에 하나인 배우자 국적 취득 후 3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다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그럼 이제 갑이 신청한 수익적 처분이 체류 자격 변경 허가구나 알 수 있죠. 다시 거부. 그럼 다시 거부한 것이 기속력에 위반해서 당연무효 위법인지 위반하지 않아서 적법한지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는 위반하지 않는 경우 세 중에 다에 해당해요. 다른 처분서요. 다른 요건이니까. 그래서 위반하지 않아서 적법하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갑은 이제 혼인 신고하고 갑은 첫 번째 줄에 취업 비자, 그다음에 혼인하고 귀화 한사. 외국에서 온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가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이제 거부 나온 거죠. 거부. 그래서 거부 반려하는 처분했다. 반려하는 법과 사실이 뭐냐? 관련 법령상 허가 요건 중 하나인 국내 합법 체류자 요건, 그게 뭐 10조 1호라면 그걸 결의하게 돼서 갖추지 못해서 17년 8월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그럼 거부 나왔으니까 수익적 처분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갑이 불복하겠죠. 그럴 때 갑이 이제 취소송 가가지고 본안에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갑은 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장 A구로 출국해야 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정의 파탄날 위험이 생기므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
해서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속력이 나오더라. 물론 얘는 요 노동쟁송 사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속력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쪽에 구제 명령도 마찬가지죠. 설립신고 수리 거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기속력이 잘 나오는 파트니까. 그래서 거부 처분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어떤 의무냐. 그게 이제 그 밑에 노동쟁송으로 나온 건데 1구 노무.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쟁송 3개 사례 어떻게 만드는지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문제를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특히나 요 구제명령 사안은 사용자 측이 불복할 때는 항상 사용자 측은 정당해고나 정당 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이고, 근로자 측이 불복할 때는 부당해고나 부당 노동행위라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사안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